네, 그러면 이번에는 멀티캐스트 통신을 이용해서 두 클라이언트 사이에서 텍스트를 주고받는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고요. 서버 패키지는 EX02번으로 만들겠습니다. 자, 클래스 이름은 멀티캐스트 언더바 텍스트 클라이언트로 만들게요. 자, 멀티캐스트 언더바 텍스트 언더바 클라이언트. 두 클라이언트가 지금 서로 주고받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클라이언트 A라고 만들 거고요. 두 번째 클래스는 클라이언트 B로 만들 겁니다. 자, 일단 메인 메서드를 추가를 할 거고요. 일단 제일 먼저 시작하자마자 클라이언트 A인지 클라이언트 B인지만 좀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프린트 라인 하고 나서 클라이언트 A. 자, 그리고 텍스트를 서로 주고받는 예제라서 텍스트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멀티캐스트라고 하는 것의 어드레스를 따로따로 좀 정의를 할게요. 여러분들이 어차피 나중에 멀티캐스트 클래스 뒤에 있는 임의의 IP 주소를 써도 되겠지만 이제 그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좀 쓰다 보니까 따로 멀티캐스트 주소를 따로 지정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샵 1번 멀티캐스팅 주소지 생성. 자, in의 어드레스로 저장을 할게요. IP만 어차피 저장만 되는 거니까. 자, in의 어드레스 멀티캐스트 어드레스. 자, 어차피 트라이 캐치로 감싸야 되기 때문에 일찌감치 그냥 널로 초기화하고 나서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자, 멀티캐스트 어드레스 inet 어드레스 get by name. get by name. 자, 클래스 D에 해당되는 멀티캐스트 주소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앞에서 쓰셨던 것처럼 234.234.234.234 여기를 그대로 그냥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멀티캐스트 주소로요. 자, 이 inet 어드레스라고 하는 것은 unknown host exception이라고 하는 걸 처리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트라이 캐치로 감싸 주셔야 되겠죠. 예외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포트도 똑같은 방식으로 그냥 저장을 해 놓을게요. 자, 멀티캐스트 포트. 자, 멀티캐스트 포트는 10,000번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10,000번으로 그냥 이 포트로 나중에 바인딩을 하고 나서 이 멀티캐스트 주소에 연결하게 되면 이 멀티캐스트 주소에서 10,000번으로 포트 도착 시간 들어오는 모든 신호에 대해서 내가 받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변수들로 사용할 멀티캐스트 주소지를 생성을 했고요. 그러면 이 주소지를 이제 받을 수 있도록 멀티캐스트 소켓을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샵 2번 멀티캐스트 소켓 생성입니다. 자, 그러면 객체 생성할 거고요. 자, 멀티캐스트 소켓 MCS는 new 멀티캐스트 소켓. 자, 그리고 멀티캐스트 여기다 원래 포트를 포팅하는 거잖아요. 여기 10,000번이면 10,000번, 20,000번이 20,000번 이렇게 포트를 집어넣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멀티캐스트 소켓에 바인딩하는 것을 그냥 이미 다 잡아놨으니까 10,000번으로 바인딩을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눌러서 임포트 시키시고요. 트라이 캐치로 감싸 주셔야 될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MCS라고 하는 멀티캐스트 소켓 객체는 앞으로도 계속 써야 될 테니까 바깥에서도 써야 될 테니까 바깥에서 초기화하고 안에서는 객체만 집어넣습니다. 자, 주석 삭제할 거고요. 자, 그러면 멀티캐스트 소켓을 생성을 했고 멀티캐스트 주소지를 이용해서 멀티캐스트 소켓까지도 생성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 번만 딱 설명을 드리면 지금 멀티캐스트 소켓이라고 하는 것은 내 컴퓨터에 만들어진 거고요. 여기 있는 멀티캐스트라고 하는 그룹에 들어가 있는 거. 다시 말해서 클래스 D에 해당되는 가상 주소는 이 멀티캐스트 소켓이 나중에 조인할 주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조인을 할 때 얘는 10,000번이라고 하는 값으로 조인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멀티캐스트 위치로, 멀티캐스트 그룹 위치로 전달되는 모든 데이터 중에서 받는 주소의 포트, 받는 수신지의 포트가 10,000번인 경우에는 내가 받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기능을 가진 소켓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소켓까지 생성했었으면 이제 조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멀티캐스트라고 하는 저 그룹에 조인을 하지 않은 상태죠. 자, 그래서 멀티캐스트 그룹에 조인하겠습니다. 자, mcs.join 그룹. 자, 조인 그룹 하고 나서 여기서는 inet 어드레스, 다시 말해서 IP 정보가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IP라고 하는 것이 바로 멀티캐스트 그룹에 대한 IP입니다. 그래서 그걸 미리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위에 있는 놈들을 그대로 그냥 집어넣어 주면 되겠죠. 그래서 멀티캐스트 어드레스라고 하는 놈을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자, 여기 예외 처리 똑같이 해주셔야 될 거고요. IO 익셉션에 대해서 주석은 삭제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제가 꼭 강조를 하는데요. 이 조인 그룹이라고 하는 것의 매개 변수로 넘어오는 것은 IP만 넘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IP라고 하는 놈에 해당되는 이 그룹에 조인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IP 말고 그러면 포트는 어디냐고요? 이 포트라고 하는 것은 소켓을 만들 때 바인딩한 이 포트가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실제로 이 소켓, MCS라고 하는 이 멀티캐스트 소켓이 데이터를 받기 위해서는 받는 사람 주소가 어디로 넘어가야 되냐면 234, 234, 234, 234 IP에 10,000번 포트로 오는 모든 패킷은 이제 이 MCS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제 데이터를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샵 4번 전송 데이터그램 패킷 생성. 자, 그럼 앞에서 했던 거를 그냥 그대로 쓰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걸 그냥 앞에 걸 조금 카피할까요? 자, 앞에서 여러분들 데이터를 보냈던 것들을 짰을 테니까, 자, send 데이터, 이만큼을 그대로 카피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그냥 그대로 놓을게요. 자, 그럼 send 데이터, 안녕하세요라고 하고요. 지금 두 클라이언트가 서로 통신할 거라서 이거를 클라이언트 A가 보냈는지, 클라이언트 B가 보냈는지를 조금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텍스트를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데이터그램은 똑같이 만들 거고요. 여기 send 데이터 length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inet 어드레스라고 하는 것은 234, 234 그리고 10,000번 이렇게 결국엔 똑같은 코드인데 위에서 지금 다 만들어 놨으니까 inet 어드레스는 멀티캐스트 어드레스라고 그냥 집어넣을 거고요. 이 부분을 줄여서 그 다음에 10,000번 포트라고 하는 것은 멀티캐스트 포트에 지금 저장을 해 놓은 상태니까 똑같이 멀티캐스트 포트라고 쓰겠습니다. 자,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멀티캐스트 소켓이라고 하는 참조 변수를 MCS라고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MCS 하고 나서 send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연히 send라고 하면 IO 익셉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트라이 캐치로 감싸 주셔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전송 데이터그램 패킷 생성하고 실제로 보내기까지 한 겁니다. 자, 플러스 전송. 자, 그럼 잘 보세요. 여기서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전체 화면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MCS라고 하는 이 멀티캐스트 소켓이 이 전송 데이터그램 패킷을 만들어서 지금 전송까지 했단 말이죠. 샌드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데이터가 어디로 갈까요? 얘가 233, 234, 234, 234, 234라고 하는 멀티캐스트 소켓일 거고, 멀티캐스트 그룹일 거고, 지금 여기 MCS라고 하는 얘는 여기 지금 조인이 되어져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리고 이 MCS라고 하는 것은 10,000번 포트에 지금 바인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금 데이터를 보냈는데 자기가 보낸 데이터가 어디로 갔냐면 여기로 갔습니다. 자, 그럼 여기로 가면서 멀티캐스트 포트에는 10,000번이 들어갔을 거고, 그 다음에 멀티캐스트 어드레스라고 하는 것은 지금 234, 234 여기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럼 바꿔 얘기하면 자기가 보낸 데이터가 send 패킷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가 결국에는 멀티캐스트 어드레스에 해당되면서 10,000번 포트를 가지고 있는 곳에서 받아라라고 데이터를 보낸 꼴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MCS 자체가 지금 자기가 10,000번의 바인딩이 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낸 데이터를 자기도 받겠죠. 안녕하세요라고 보내면 안녕하세요라고 자기도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10,000번, 똑같이 10,000번이니까요. 자, 그리고 제가 또 이런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요.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지금 이렇게 10,000번이라고 하는 바인딩된 포트를 가지고 실제로 조인을 하게 되면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10,000번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단체 단톡방에 가입을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10,000번에다가 텍스트를 썼어. 여기다 뭐라고 썼어요, 이렇게. 그러면 자기도 읽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도 지금 10,000번이라고 하는 단톡방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 거니까. 이해가 가셨죠?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까지의 코드를 그대로 실행을 하게 되면 자기가 보낸 데이터를 자기도 받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면 이번에는 데이터를 보냈으니까 데이터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5번. 자, 그 다음에 데이터 수신. 데이터
데이터그램 패킷 수신이라고 쓸게요. 자, 그럼 똑같이 데이터그램 패킷을 수신하기 위해서는 빈 데이터그램, 커다란 데이터그램 빈 걸 만들어 놓고 리시브를 통해서 거기에다가 옮겨 적는다고 말씀드렸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짰던 것들을 그대로 카피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빈 데이터그램 만들어서, 여기 있는 것처럼요. 빈 데이터그램 만들어서, 실제로 리시브라고 하는 놈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받은 거고요. 송신지랑, 데이터를 읽어가지고 오는 부분까지 여기는 그대로 카피해가지고요. 수신하는 부분을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약간만 바꿔서 쓸게요. 자, 리시브 데이터라고 하는 놈은 기본적으로 최대 사이즈를 잡아놨고, 리시브드 패킷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빈 데이터그램 패킷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참조 변수 이름은 MCS니까 MCS로 바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try catch, 리시브라고 하는 것도 IO 익셉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try catch로 감쌌습니다. 자, 그럼 결국에는 여기는 received 패킷이라고 하는 것 안에 실제로 내가 수신한 데이터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다 그냥 이렇게 쓸게요. 보내온 내용이라고 쓸 거고요. 여기도 그냥 프린트 라인이라고 쓰겠습니다. 두 줄씩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내온 내용은 이렇고요. 그 다음에 보내온 주소, 그리고 주소라고 쓸게요. 자, 그럼 보내온 주소는 receive,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get socket address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상대편 원격지의 주소, 다시 말해서 보내온 주소를 알 수가 있을 거고요. 보내온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get 데이터로 데이터를 얻어온 다음에 공백만 제거해 놓으면 보내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냥 보통 통상적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내온 주소에서 보내온 내용 이렇게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내가 보낸 데이터를 내가 받는 꼴이 되는 거겠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일단 그 클라이언트 A에서 지금까지 일어난 일은 뭐냐면 내가 MCS라고 하는 멀티캐스트 소켓 하나 만들고요. 여기다 소켓 하나 만들고 그 소켓을 여기에 있는 getByName이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멀티캐스트 그룹에다가 조인을 했습니다. 조인을 한 다음에 자기는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클라이언트 A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그대로 보냈는데, 보낼 때 똑같이 자기가 바인딩하고 있는 만번에다가 보냈어요. 그러면 이 데이터는 일단은 멀티캐스트 주소인 234, 234, 234, 234로 날아갈 텐데, 여기는 멀티캐스트고 여기에 지금 조인되어져 있는 것 중에서 만번에 바인딩 되어져 있는 소켓으로 다 모든 데이터들이 다시 전달될 테니까 자기가 보낸 데이터가 다시 자기한테 날아올 거다라고 하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지금은 사실은 클라이언트 A랑 클라이언트 B가 서로 통신을 할 건데 아직 클라이언트 B를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어차피 클라이언트 A가 여기다가 보냈고 자기가 보낸 걸 자기가 또 받을 수 있으니까 이 리시브가 제대로 동작을 할 거잖아요. 그죠? 자,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실행. 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클라이언트가 실행되자마자 안녕하세요 클라이언트 A라고 하는 걸 보냈잖아요. 근데 그 보낸 거가 리시브 된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지금 리시브 패킷 수신한 코드의 결과가 이겁니다. 그래서 192.168.0.5라고 하는 거에 만번 바인딩 되어져 있는 만번 포트에서 데이터가 왔고요. 안녕하세요 클라이언트 A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왔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은 누가 보낸 거예요? 자기가 여기 멀티캐스트 데이터 보낸 건데 자기도 만번에 바인딩 됐으니까 자기가 보낸 데이터를 또 자기가 받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여기는 지금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들한테 그냥 구두상으로 잠깐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지금은 조인을 해놓은 상태죠. 조인이 된 상태에서 샌드를 했단 말이죠. 만약에 제가 이 부분을 삭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을 삭제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조인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보내기만 하고 다시는 받지 못하겠죠. 이 부분은 당연히 동작을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자기가 만번에 보냈다고 하더라도 자기는 그 데이터를 받을 수가 없어요. 멀티캐스트에 조인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 단톡방에 들어가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데이터를 보낼 수만 있는 거지 받을 수는 없을 테니까 얘는 그냥 블락 상태로 프로그램이 더 이상 돌아가지 않고 딱 멈춰져 있을 거란 말이죠. 데이터를 기다리고 오면서. 그러니까 조인을 여러분들 언제 했느냐에 따라서 또 데이터를 어디서부터 받을 수 있는지도 결정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일단은 한번 했고요. 자, 그럼 이제 실제로는 클라이언트 A라고 하는 것이고 클라이언트 B가 있을 때 클라이언트 A가 안녕하세요라고 지금 여기 멀티캐스트 그룹에다가 보낼 거란 말이죠. 그럼 자기도 안녕하세요를 또 받을 거예요. 자, 근데 그 안녕하세요는 누구도 받을 거냐면 클라이언트 B라고 하는 놈도 받을 겁니다. 안녕하세요를. 그럼 얘는 반갑습니다라고 글자를 쓸 거예요. 그러면 그 반갑습니다라고 하는 글자는 A한테도 갈 거고요. 마찬가지로 클라이언트 B도 또 자기가 보낸 걸 또 받을 겁니다. 왜냐면 얘도 만번에 바인딩 시킬 거거든요. 자, 이제 그 코드를 짤 텐데 그 전에 지금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리시브라고 하는 데이터그램 패킷 수신하는 부분을 한 번만 받았습니다. 그럼 내가
데이터를 두 번 받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내가 보낸 것도 나한테 올 거고요. 상대편이 나한테도 메시지 반갑습니다라고 하는 걸 보낼 텐데 그것도 나한테 올 겁니다. 그럼 나는 리시브를 두 번 해야 되겠네. 그럼 얘가 두 번 돌아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컨트롤 C 해서 이렇게 한 번 더 쓰게 되면 첫 번째 거는 내가 보낸 걸 받을 거고요. 두 번째 거는 상대편이 보낸 걸 받게 될 겁니다. 자, B라고 하는 클라이언트를 쓰게 되면.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쓰셔도 되지만 지금 코드가 너무 복잡해지니까 또 똑같은 코드가 반복이 되어지니까 여러분들 이걸 메서드로 좀 분리해서 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냥 간단하게 static void receive message 자, multi cast socket MCS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카피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여기까지죠. 자, 컨트롤 X 누르고 그대로 카피했습니다. 자, 그럼 결국에는 리시브 메시지라고 하는 메시지에서 여기는 멀티캐스트 소켓을 넘겨주면 그 멀티캐스트 소켓이라고 하는 놈을 통해 갖고 리시브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나머지는 그냥 다 여기 안에서 만들어 쓰겠다는 거고요. 거기에 필요한 정보들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출력하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이제 위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 다 두 번 연속해서 쓸 필요가 없이 한 번만 쓰면 되겠죠. 자, 이거 다 지우고요. 자, 이렇게 이 메시지를 그대로 쓰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MCS라고 쓰게 되겠네요. 멀티캐스트 소켓만 넘겨주게 되면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하나를 받는 거죠. 근데 얘는 데이터 두 개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첫 번째는 자기가 보낸 데이터 다시 받는 거죠. 자기가 보낸 데이터 수신하는 거고요. 이거는 상대편이 보낸 데이터 수신. 자,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여기 얘가 안녕하세요라고 보내면은 자기가 보낸 데이터를 자기도 만번에 바인딩 되기 때문에 안녕하세요를 받을 거고요. 상대편도 나한테 똑같이 반갑습니다라고 보낼 테니까 실제로 이 클라이언트 A는 두 개를 받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이시는 것처럼 제가 두 개의 리시브 메시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데이터 패킷 두 개 수신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조인이 지금 해놓은 상태인데요. 그 조인된 상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멀티캐스트 그룹에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여러분이 단톡방에서 나가는 거랑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멀티캐스트 그룹 나가기. 자, 그룹을 나갈 때는 리브 그룹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쓰는 거고요. 똑같은 방식으로 그 지금 가입되어져 있는 IP를 쓰시게 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mcs.live 그룹. 자, 그리고 앞에서 멀티캐스트 어드레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만들어 놨잖아요. 멀티캐스트 어드레스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234, 234, 234, 234 지금 쓰고 있는 클래스 D의 멀티캐스트 그룹 IP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IO 익셉션을 처리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트라이 캐치로 감쌌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멀티캐스트 그룹을 나가면서 모든 게 다 끝난 거고요. 자, 여기까지 다 끝났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소켓만 닫아주면 되겠습니다. 소켓 닫기. 자, 통신 소켓은 사용하고 나면 반드시 좀 닫아주는 버릇을 좀 들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클라이언트 A의 코딩이 끝난 겁니다. 클라이언트 A의 코딩 빨리 한번 얘기하게 되면 첫 번째 내가 그 멀티캐스트 그룹으로 사용할 IP 어드레스를 나타내고 있는 inet 어드레스 그리고 바인딩할 포트를 지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바인딩할 포트, 만번의 바인딩 되어져 있는 소켓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멀티캐스트에다가 조인했습니다.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글자를 집어넣어서 그대로 패킷을 샌드 했는데, 그 샌드 할 때 수신지 주소로 포트가 만번 포트입니다. 멀티캐스트 주소의 만번 포트입니다. 그럼 나도 지금 만번에 바인딩 되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보낸 걸 나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럼 내가 보내자마자 내가 제일 먼저 받을 겁니다. 그래서 received message라고 해서 첫 번째는 자기가 보낸 데이터를 자기가 또 받게 되는 걸 거고요. 자, 두 번째, 여러분들 클라이언트 B라고 하는 것을 지금부터 만들 텐데, 이제 곧 만들 텐데, 클라이언트 B에서도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것을 받으면 반갑습니다라고 보낼 거거든요. 그 보낸 데이터를 받기 위해서 리시브 메시지를 한 번 더 써줬습니다. 리시브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실제 이 멀티캐스트 소켓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빈 데이터그램 패킷을 만들어다가 그냥 그대로 리시브만 시행한 겁니다. 앞에서 데이터그램 그 UDP 통신에서 했던 거랑 같은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최종적으로 다 이제 모든 통신이 끝나고 나면 멀티캐스트 그룹을 나갈 때는 리브 그룹을 통해서 나간 거고요. 마지막에 소켓을 닫아줌으로써 클라이언트 A의 모든 코딩은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클라이언트 B를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라이언트 B는 똑같이 지금 2번 예제에서 그대로 짤 거고요. 자, 새로운 클래스를 만드는데 서버 패키지 4로 만들지 않을 거고요. 똑같은 서버 패키지 안에다가 그냥 클라이언트 B만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멀티캐스트 언더바 텍스트 언더바 클라이언트 B라고 만들게요. 자, 메인 메서드 추가를 할 거고요. 자, 대부분 앞에서 그대로 카피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멀티캐스트 주소지랑 포트에 관련된 부분은요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여기 클라이언트 A라고 하는 파트까지 동일하게. 자, 이걸 그대로 카피할게요. 자, 그럼 달라지는 부분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클라이언트 B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자, 멀티캐스트는 동일한 멀티캐스트를 당연히 쓰셔야 될 거고, 같은 공간에다가 데이터를 써야지, 같은 공간에다 써야지 서로 같은 공간에다가 데이터를 주고받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멀티캐스트 포트는 똑같이 10,000번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멀티캐스트 같은 경우, 소켓 같은 경우에는요, 같은 포트로 바인딩돼도 상관없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실제로 클라이언트 A에서 이미 벌써 10,000번 포트를 쓰고 있지만 지금 제 컴퓨터는 하나잖아요. 클라이언트 A든 클라이언트 B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0번 포트로 또 소켓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같은 컴퓨터에서도. 왜냐하면 멀티캐스트 소켓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포트도 여러 개의 멀티캐스트 소켓이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두 번째는 멀티캐스트 소켓을 생성하는 방법인데요. 소켓 생성하는 것도 동일하니까 앞에서 그대로 카피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Ctrl C, Ctrl V. 자, 그럼 두 번째 멀티캐스트 소켓까지 다 끝났고요. 조인하는 것도 마찬가지겠네요. 일단 조인을 하는 것도 어차피 소켓 만들어 놓고 바로 조인을 해야 될 거니까 조인하는 것도 똑같이 만들겠습니다. 자, Ctrl C, Ctrl V. 한 번에 이걸 다 카피할 걸 그랬네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일단은 조인을 했습니다. 조인까지 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1번, 2번, 3번은 지금 클라이언트 A랑 완벽하게 다 동일한 크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데이터를 한번 수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클라이언트 B를 먼저 실행을 시킬 거거든요. 그럼 클라이언트 B는 시작하자마자 일단은 데이터를 기다릴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그램을 수신하기 위해서 일단 기다릴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그램 패킷 수신하고 나서 대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데이터그램 패킷을 수신 대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리시브를 돌리겠다는 소리죠. 리시브라고 하는 건 실제 데이터가 도착할 때까지 주구장창 기다리는 메서드가 바로 리시브라는 메서드니까요. 자, 그러면 클라이언트 A에서 작성한 메서드들 중에서 여기 리시브 메시지라고 하는 거, 이게 뭐 하는 거죠? 이 내가 MCS라고 하는 멀티캐스트 소켓을 넘겨주면 이 MCS라고 하는 건 소켓의 리시브 메서드를 통해서 수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수신한 데이터의 내용과 주소를 출력하는 코드가 바로 리시브 메시지라는 코드였거든요. 자, 이걸 그대로 Ctrl C 카피해서 Ctrl B에다가 그대로 놓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리시브 메시지라고 하는 걸 쓸 수가 있겠네요. 그럼 데이터 패킷을 수신하기 위해서 일단 이렇게 쓰겠습니다. MCS.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 지금 클라이언트 B는요, 시작하자마자 조인하고, 그러니까 객체 만들어서 조인한 다음에 조인하자마자 바로 리시브에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수신대기에 들어갑니다. 그럼 제일 먼저 뭘 받을까요? 클라이언트 A에서 안녕하세요라고 보낼 거잖아요. 그 안녕하세요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쓰자고 한다면 클라이언트 A가 보낸 메시지 수신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클라이언트 B가 먼저 실행돼야 되겠죠. 그 클라이언트 B가 먼저 실행돼서 수신 대기 상태에 있어야지 클라이언트 A라고 하는 것이 땅 하고 보내자마자 B가 수신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행 방법은 클라이언트 B를 먼저 실행하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A를 실행을 해야 될 겁니다. 자, 일단 먼저 클라이언트 A가 수신을 했습니다. 수신을 하게 되면 여기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글자가 일단 제일 먼저 나올 거란 말이죠. 자, 그럼 이제 수신을 했으면 그 다음에 반갑습니다라고 한번 회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한번 보내보도록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보내는 코드도 앞에서 쓰여져 있으니까 이걸 그냥 그대로 카피해서 Ctrl C 카피해서 순서만 약간씩 다르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코딩을 하는 순서만요. 자, 여기 5번이라고 바꿀게요. 그럼 전송 데이터그램 패킷 생성하고 전송하는 것까지 그냥 그대로 짜도록 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반갑습니다. 클라이언트 B라고 쓰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반갑습니다라고 쓰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 B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것을 받을 거고요. 받자마자 반갑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데이터를 보낼 겁니다. 자, 근데 보낼 때 마찬가지로 그 멀티미디어 캐스트, 다시 말해서 여기 멀티미디어 그룹 2, 3, 4로 시작하는 이 멀티미디어 그룹의 멀티미디어라고 제가 했네요. 멀티캐스트 어드레스랑 멀티캐스트 포트, 만번 포트에다가 그대로 보냈으니까 마찬가지로 이 반갑습니다라고 하는 놈은 자기가 보낸 걸 자기도 받겠네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샌드 하고 나서 실제로 전송까지 하고 나면 실제로 여기 있는 만번 포트에 여기 보면 여기 만번이라고 하는 단톡방에 두 명이 지금 들어가 있는 꼴인 거잖아요. 클라이언트 A도 들어가 있고 클라이언트 B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클라이언트 B가 반갑습니다라고 지금 여기다 쓴 꼴이란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클라이언트 A한테도 넘어갈 거고 클라이언트 B한테도 넘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앞에서 클라이언트 A에서 했던 것처럼 여기서 클라이언트 B 같은 경우에도 반갑습니다라고 하는 글자를 자기도 받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데이터그램 패킷 수신대기를 한 번 또 해야 됩니다. 자기가 보낸 데이터를 자기가 또 받을 테니까요. 이번엔 5번이고요. 6번이고요. 데이터그램 패킷 수신 한번 할 거고 이거는 자기가 보낸 메시지죠. 자기가 보낸 메시지를 다시 받게 될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은 똑같이 조인하고 있는 그 멀티캐스트에서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소켓까지 닫는 것까지 추가를 하게 되면 여기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카피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클라이언트 A랑 클라이언트 B가 완벽하게 다 프로그램이 종료가 된 겁니다. 다 짠 겁니다. 자, 일단은 큰 그림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가능한 여러분들 빨리 보시라고 조금 빨리 진행을 한 게 없지 않은데요. 요것만 빨리 얘기해 볼게요. 여기 지금 멀티캐스트 그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클라이언트 A가 있고요. 클라이언트 B가 있습니다. 자, 클라이언트 A랑 클라이언트 B라고 하는 것이 멀티캐스트 그룹 안에 있는 특정 포트의 바인딩을 다 시켰습니다. 자, 그럼 여기 만번이라고 치면 A도 만번에 바인딩 됐고 B도 만번에 바인딩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만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단톡방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제일 먼저 A라고 하는 것이 안녕하세요를 보냈고요. 그러면 당연히 그 안녕하세요라는 글자는 A에서도 읽을 수 있고 B에서도 읽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B가 반갑습니다라고 보냈습니다. 그럼 당연히 A가 반갑습니다라고 읽을 수 있을 테지만 B도 자기가 쓴 글자를 또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자기도 만번에 바인드 됐으니까. 만약에 자기가 보낸 데이터는 자기는 받고 싶지 않아 라고 한다면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일단은 내가 데이터를 보내고 나서 여기 그룹에 조인을 하면 되겠죠. 조인한 상태에서 보내면 자기도 받을 테니까 내가 조인을 풀고 리브로 나간 상태에서 샌드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조인을 하게 되면 자기가 보낸 건 안 받을 겁니다. 아니면 내가 지금 오면서 여러분들 지금 보낸 데이터 다시 말해서 송신한 데이터, 보내온 주소가 어디서 온 건지가 다 확인이 됐잖아요. 그 보내온 주소에 따라서 비교를 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지금 여기선 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클라이언트가 보내온 주소랑 보내온 포트가 완벽하게 동일하거든요. 클라이언트 A랑 클라이언트 B랑.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컴퓨터에서 그냥 테스트를 위해서 하는 경우에는 그 경우는 불가능하고 다시 말해서 보내온 주소를 가지고 구분해서 내가 보낸 데이터는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걸 처리하는 건 불가능하고 실제 어플리케이션에서는 클라이언트가 분리가 될 테니까 다시 말해서 두 클라이언트가 서로 다른 IP를 쓸 테니까 어떤 IP를 쓰냐 내 IP에서 온 데이터는 내가 그냥 쓰지 않겠다라고만 처리해 준다고 한다면 그렇게 안 받을 수가 있겠죠. 아니면 그냥 조금 번거롭다고 하더라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처럼 조인했다가 리브했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그룹을 가입과 해제를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보내기 전에는 그룹에서 해제한 상태에서 그룹을 탈퇴한 상태에서 데이터를 보내면 자기는 안 받겠죠. 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서는 그런 거 없이요. 그냥 자기가 보낸 데이터를 자기가 다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B라고 하는 클래스, B 클라이언트를 먼저 실행시켜서 수신 대기를 한 상태에서 A를 실행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실행시켰습니다. 그러면 지금 클라이언트 B가 먼저 실행을 했고요. 클라이언트 B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클라이언트 B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처음에 객체 만들고 나서요. 조인을 한 다음에 바로 수신대기에 들어갑니다. 리시브 메시지. 그럼 이 리시브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리시브를 돌리겠다는 소린 거고요. 리시브라고 하는 것은 실제 데이터가 오기 전까지는 무한 대기합니다.
세소 타임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실제로 기다리는 시간을 조절할 수도 있지만 특별히 조절하지 않으면 무한대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클라이언트 B가 지금 껌뻑껌뻑 하면서 아직도 실행 중인 걸로 나오죠. 아이고, 아직도 실행 중인 걸로 나오죠. 네, 아직 데이터가 안 왔으니까 계속 리시브에 걸려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제가 A라고 하는 클라이언트를 실행하게 되면 이 A라고 하는 클라이언트는 실행하자마자 안녕하세요를 보낼 테니까 그러면 이제 클라이언트 B도 동작을 하겠죠. 자,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컨트롤 F11. 자, 그렇게 했더니 클라이언트 B를 볼게요. 클라이언트 B가 수신 대기하고 있다가 처음 받은 데이터가 이 데이터입니다. 자, 이 데이터는 이 IP에 10,000번에 바인딩 되어져 있는 이 클라이언트에서 안녕하세요 클라이언트 A라고 하는 글자가 왔습니다. 그건 A가 보낸 거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데이터를 받자마자 클라이언트 B는 바로 데이터를 보냈습니다. 뭐라고 보냈냐면 이 수신이 끝나자마자 반갑습니다 클라이언트 B를 보냈어요. 자, 그런데 이 반갑습니다 클라이언트 B라고 하는 것은 10,000번 포트로 갈 텐데 자신도 받는다고 그랬었잖아요. 자신도 10,000번에 지금 바인딩 되어져 있는 꼴이니까. 자, 그래서 자신이 보낸 데이터도 똑같이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번에. 그래서 두 번째 받은 이 데이터는요, 여기서 받은 거죠. 자기가 이만큼의 데이터를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받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클라이언트 B입니다. 자, 그럼 클라이언트 A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클라이언트 A 쪽에 실행 결과를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여기가 지금 클라이언트 A죠. 클라이언트 A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일단은 자기가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데이터를 보냈습니다. 그럼 자기가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데이터를 보내자마자 제일 먼저 누가 받아요? 자기가 받겠죠. 왜냐면 자기도 10,000번에 똑같이 바인딩 되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여기 보내온 주소라고 하는 보내온 내용,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게 결국엔 자기가 보낸 주소, 자기가 보낸 데이터를 그대로 받은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리시브는 뭐냐면 실제로 지금 여기 두 번째 리시브에서 계속 주구장창 기다리고 있을 거란 말이죠. 또 데이터가 올 때까지. 자기는 하나 보냈으니까 요 하나에서 끝난 거고요. 상대편이 또 데이터를 보낼 때까지 주구장창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클라이언트 B에서 반갑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10,000번 바인딩된 포트에다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리시브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상대편, 다시 말해서 클라이언트 B가 보낸 데이터를 수신한 거죠. 그게 바로 요겁니다. 반갑습니다라고 하는 거.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네, 지금은 되게 간단하게요. 그냥 클라이언트 A랑 클라이언트 B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딱 그렇게 한 번씩만 데이터를 보냈지만 일반적으로 채팅 프로그래밍은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가기를 누르기 전까지는 주구장창 계속 서로 대화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러려면 기본적으로는 스레드로 구성하는 게 일반적일 거고 그 다음에 무한 루프를 대부분 돌리겠죠. 그 스레드에서 while문을 가지고 계속 데이터를 수신 대기하고 있다가 데이터가 오면 항상 받고 또 전송하고자 할 때는 또 마찬가지 전송을 하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완벽하게 구성을 하다 보면 실제로는 조금 사이즈가 너무 커지겠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이게 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스레드라고 하는 부분만 잘 접목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주 간단한 채팅 프로그램을 충분히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까지가 멀티캐스트 소켓을 이용한 멀티캐스트 통신 방법을 이용한 두 클라이언트 간 텍스트를 전송하는 방법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